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까지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 3% 넘게 올랐는데요.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매매 가격 역시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르면서 시장 전체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이 많이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것들로 수요가 몰리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7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성북구나 강서구처럼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곳들이 7% 넘게 뛰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자 아예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네, 전셋값이 오르니까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눈에 띄게 실제로 거래된 건수는 이제 줄었는데 오히려 집값은 더 비싸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 5월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거래 자체는 확 줄었는데 신청된 평균 가격은 오히려 2.7%가량 올랐습니다. 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가장 높은 오름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제로 시장을 묶어놨는데 이런 기현상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건지 궁금해요. 다주택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내놓았던 이 싼 매물들이 모두 팔렸기 때문인데요. 싼 급매물이 사라진 뒤 전세난을 피해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도 다급해진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기사로 계속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합니다. 부동산 세제부터 금융규제, 주택 공급까지 7대 핵심 이슈를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잇따라 확정된 부정적인 여론을 돌파하고 정책 추진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넉 달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의견을 직접 수렴해 민심을 잡고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니 해도 세금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제 토론이 될지 궁금하고요. 실거주자와 다주택자 사이에 보유세가 차등화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 안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보유세 인상폭과 대상입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얼마로 정해 세금을 추가로 물릴지,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네, 세금을 올리기만 하는 건 부작용이 상당할 것 같고 토론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래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세를 같이 손봐야 시장에 묶인 다주택자들이 정상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도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도 다룰 전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대출 규제도 조금 완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깐깐한 대출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꿈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현행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의 절박함을 반영해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제 대토론회 이후로 8월 초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 실효성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제 계속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더 팍팍해진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죠? 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존 6억 원이던 한도가 반토막 나면서 15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네, 당장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은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자금 조달 차질에 이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중랑구와 금천구, 노원구 같은 외곽 지역의 충격이 특히나 큰데요. 이 지역들은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빚에 의존해서 집을 사는 비율이 높은 곳이다 보니 그 여파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정말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엎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혹시 내 집 마련이 처음인 무주택자들도 예고 없이 3억 원으로 팍 깎인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네,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부 정책 지원 기금이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최대 3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대출이 막히게 되면 다른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몰릴 것 같은데요.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렇게 대출 한도를 팍 줄이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걸까요? 네,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고강도 조치를 검토하거나 시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의외로 집값이 비싼 강남권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랑구와 강남구 같은 서울 안에서도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건가요? 강남권 고가주택은 이미 예전부터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금 부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 이번 대출 규제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아, 정말 이제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만 안 좋은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안타까운데요. 이번 대출 축소가 서울대 지역별 양극화를 더욱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세금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 규모가 10조 원을 훌쩍 넘길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비율이 높으니까 세금 부담이 확 하고 커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내야 될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느는 건가요? 1인당 평균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현재 324만 원 수준인데요. 만약 80%로 오르게 되면 624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아, 이렇게 세금이 2배 가까이 뛰게 되면 1주택자들이나 은퇴자들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이것 아마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곽에 여러 채를 팔고 강남권 같은 알짜 입지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게다가 늘어난 세금을 이제 부담들을 집주인이 고스란히 떠안지 않게 될 것 같고요.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 같다라는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이나 수도권 세입자들의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나 월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세부담 증가폭이 가장 커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징벌적인 세금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옥죄기보다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공급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네, 규제와 세금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공급 사이에서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시장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생기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